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기농이라고 얘기하면서 올게닉 푸드라고 얘기하면서 화학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현재. 양심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아마 유기농 제품들이 아마 범람을 하고 있죠. 때깔이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면 결국 칼슘 디피션트한 칼슘이 부족한 사과를 먹게 되는 거고 농약물이 땅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농약물들이 저렇게 영양가가 떨어진 1차 농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단백질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단백질에서 한 장만 더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단백질 소화시키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요. 저 아미노산들은 저 아미노산 중에서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고기는 저 8가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저 8가지, 9가지 다 들어있지 않아요. 쌀에는, 콩에는 메시오닌이 부족하고 쌀은 리치인이 부족합니다. 두 개 다는 비완전 단백질인데 콩하고 쌀을 섞어버리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콩하고 쌀이 섞은 게 뭡니까? 콩밥이에요. 콩밥 누가 먹죠? 어감은 이상하지만서도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먹죠. 그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고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죠. 그래서 콩밥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임상학적으로 벌써 우리 수천 년,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그죠? 콩밥 줘가지고 벌써 임상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콩밥이 바로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곡밥을 드셔야 된다. 단백질의 소스로서 잡곡밥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저는 고기에서 먹는 소위 필수 아미노산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 빵 문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 빵은 제가 직접 만든 빵입니다. 제가 직접 제빵학원도 다녀봤어요. 왜요? 빵에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우유, 설탕, 계란, 버터. 이 4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가지가 없이 빵을 못 만드냐?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맛이 어떠냐?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어떻게 우유, 설탕, 계란, 버터가 안 들어가면 맛있냐? 우유 대신에 두유를 넣습니다. 버터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설탕 대신에 꿀이나 조청을 넣습니다. 계란 대신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레시피도 마찬가지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7번째, 조금 먹자. 조금 먹자. 근데 다들 이걸 조금 먹자라고 얘기하면요. 조금 더 먹자로 자꾸 가서. 조금 더 먹자가 아닙니다. 에? 뭐라고요? 조금 먹자. 조금 드셔야 돼요. 지금 전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부. 거의 대개다가. 조금 드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조금 먹되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음식만 계속 편향되게 먹으면 내 몸속에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먹되 뭐예요? 골고루 한 젓갈 한 젓갈 한 젓갈씩. 그죠?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자. 우리 장기가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서 면역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고 재생의 골수세포 속에서 면역 시스템들이 형성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모든 장기가 휴식기예요. 근데 그때 또 야참이 또 들어오네. 밤참이 또 들어와요. 출출하다고. 그러면 골수세포가 면역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가동돼야 될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소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소화 쪽으로. 위하고 장기 쪽으로 혈액이 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자. 비 오고 난 다음에 먹자. 비 오고 난 다음에 먹자. 여러분들 보통 보면 말이죠. 여기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병에 특히 암 환자들을 단기간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일주일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 프로그램 쪽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금식을 시킵니다. 순복음교회가 초기에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저런 신유의 은사 쪽이었어요. 근데 되게 금식의 영향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나 동물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의 기능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요.
면역 기능을 늘리는데 영향이 있는데 금식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금식을 해서는 안 될 사람한테도 금식을 권해서 실제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금식하고 나은 사람들만 케이스만 있느냐? 죽은 사람 말이 없기 때문에요.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은데 죽은 사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0,000명 중에 1명만이라도 살은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한 사람의 특별한 사건이 일반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반화가.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내 몸의 영양 상태가 지금 현재 몸무게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몸무게가 줄어들어갈 때 지방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들어가느냐 단백질이 빠지면서 근육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들느냐 하늘과 땅차예요. 심지어는 많이 아픈 사람들이 현재 중병에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체중 감소 곡선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금식을 시키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혹시 금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12시간 금식을 권유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2시간 금식은 어떤 거냐? 여러분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녁을 7시에 드신다.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진짜로요? 네, 한번 모입시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2시간 금식을 하십시오. 12시간 금식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뭔가 비법인 거, 뭔가 특별한 거. 항상 문제는 한두 사람의 한두 건의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킨 것들이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나와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아주 치유나 신유의 연사에서 나온 케이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더 많다는 거죠. 더 많아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게 먹자. 밥상머리에 앉아서 말이죠. 보약을 먹는데 인상 팍팍 쓰고 먹으면 소화액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독약이 돼버려요. 독약이 됩니다. 저는 가정별, 단체별 텃밭 가꾸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래 하지 마시고 넓게 하지 마시고 1인당 2평 정도 또는 땅이 없으면 화분에다 시작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고추를 추천합니다. 고추. 아사기 고추. 아사히 고추가 여러분들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고추에? 비타민 C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사히 비타민 태블릿 C를 정제를 하나 먹는 것보다는 아사히 고추 하나 먹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홀푸드. 거기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싸움 하기 전에 풋고추 하나씩. 사과보다 더 낫습니다. 비타민 C는 풋고추가 더 많아요. 사과보다도.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고추 하나씩. 화분에 키우면 가서 따기도 쉽잖아요. 금방. 그죠? 고추는 잘 커요. 따도 금방금방 나와요. 한 두세 뿌리만 이제 모종만 하더라도 집안 식구 4-5명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체험과 비움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말이죠. 음식, 공기, 물을 채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어떤 종류의 것들을 채우느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한 학기 강의입니다. 한 학기. 그중에 제가 아주 한두 가지 케이스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비움의 원리. 뭘 비워? 어떻게 비웁니까? 들어온 것 중에서 이제는 비우는데 어떤 방법을 비웁니까? 호흡, 소변, 대변, 땀을 통해서 비워야 된다고요.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비우는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어떻게 비우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땀을 통해서 어떻게 비웁니까? 땀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운동을 해야 땀을 나는 거죠. 그죠? 이 4가지를 통해서 내 몸속에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체온과 비움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